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어른을 더 갈망하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뭘까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그동안 취재한 어른들의 공통점은 말로서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사람,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 어른 김장하 편에서는 아름다운 부자로 존경받는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최근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로도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통해서도 그분의 삶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산을 가는 좋은 멘트가 있는데 네. 사부작 꼼지락 아, 사부작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부작 가면 돼. 김장하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나쁜 사람은 되지 않아야겠다는.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 지지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대단한 학교를 가고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고 꼭 평범하게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해 주는 거. 전 재산을 다 줘도 무엇을 하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의 거목에 할 모습이 아닐까 싶었더라고요. 5학년이요. 바르게 살아가는 그 김장하가 멋졌어요. 김장하처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어른. 진정한 어른. 예, 지난 10월 19일 영화 어른 김장하 시사회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였고요. 이 작품이 바로 이분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강호진 촬영감독, 그리고 김장하 어른과 나이를 초월해서 우정을 쌓아온 분이죠. 정경우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본인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예. 정경우 이사님부터. 지난해 2월 경남 고성음악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명예퇴직한 정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쌓아왔던 아름다운 시간의 기록을 담당했던 촬영감독이자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있는 강호진입니다. 앞서 어른 김장하 시사회 컷이 나갔는데요. 네. 강호진 감독이 그날 현장에 있었죠. 네네네. 네. 관객들을 직접 만난 소감이 어땠습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상업 영화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오시기 힘들 텐데 다큐 영화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그만큼 어른의 좀 따뜻함을 조금 느끼고 싶어하는 시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네. 강호진 감독이 어른 김장하를 이제 촬영하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없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물 다큐를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네네. 찍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렇게 말을 했죠. 네. 그 선생님께서 워낙 드러내시기도 싫어하시고 알려지기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네. 제가 처음 이제 큰 카메라 저희 시네마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제 약방을 딱 촬영하러 들어갔는데 네. 선생님을 딱 촬영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딱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되게 무서운 표정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노려보는. 네, 노려보셨어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촬영하면 안 되겠다. 이게 휴먼 다큐가 서로의 교감이 조금 라포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촬영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선생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 위해서 숨어서 찍고 그리고 뭐 작은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고 선생님이 이게 설마 방송으로 영화로 나가겠느냐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촬영을 하기로 또 했습니다. 작년에 남성당 한약관이 문을 닫고 그 이후에 김장하 선생님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그 문을 닫는 날 아침에 네. 제가 이제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예. 평생 한 일을 그만두고 마치면 좀 마음이 무거울 듯한데 굉장히 그 평온하고 홀가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 그날 이제 아침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복순이 이래 하면서 그 사모님 뭐 따뜻하게 대하시고 아, 사모님을 우리 복순이라고. 예예예. 그 검수를 아주 드러내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마 파크 골프도 좀 사모님 같이 치시고 네. 네. 또 가끔 산에도 가시고 네. 편안하게 지내시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혹시 이제 다큐와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 그 뭐 거리에서나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좀 불편해하거나 뭐 번거로워하시지는 않으시는지. 그 실제로 이제 광주나 함양 이런 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과 단체도 있고 네. 모두 거절하죠. 아, 예.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지난번 등산을 갔을 때 제 둘이만 있을 때 이 최근의 삶의 이 변화가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다. 네. 자책하시듯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행이 세상에 알려져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불편하십니까? 자랑스러워해야죠. 최근에는 어디서 뭐 또 선생님께 상을 드리고 싶다는 이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 안 받죠 이게. 왜 안 받느냐 누가 이래 물어보니까 네. 아 줬으면 그만이지 뭐. 딱 이렇게 단호하게 네. 말씀하셨죠. 마침 그날 그 상을 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시 볼까요? 라이나 생명이라고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외국계 보험회사인데 거기서 매년 이제 사회공헌 분야에 좀 훌륭한 분들을 선정해갖고 상을 주는 게 있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 상을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이리저리 통해 왔더라고요. 그 상이 상금이 1억 원이에요. 한마디로 거절이죠. 혹시 거절하는 사유를 줬으면 그만이지. 보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분은 본인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걸 불편해 하시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수록 대중들의 어떤 반응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이제 철저하게 이분이 나누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조여야 되겠다.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장한 선생님이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했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물론 선생님은 절대 본인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1,000여 명에 달하고 그 장학금 액수만도 3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 그 외에도 수많은 단체들을 지원을 하셨는데 책이나 다큐에서 미처 담지 못한 그런 지원받은 것도 많겠죠, 그죠? 최근에는 제가 새롭게 한 사실이 이제 진주 여성평등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3.1 유치원의 그 선생님들이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대책위에 기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 대책위에서는 이 있는 돈을 좀 써자 해가지고 진주 여성평등상을 만들자 이래 됐는데 이 돈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또 그걸 알고 그 김장 어른이 거기도 돈을 내더라고 보니까 네. 지금 3천만 원 기금을 가지고 지금 평등상 시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그 진주의 그 야학이 대표적인 야학이 두 개가 있었는데 푸른솔 중고등학교하고 한뜻 야학교 여기에도 전세금을 두 군데 다 김장한 선생님이 그렇죠. 댔다 하더라고요. 예, 기부 내용 중에 이제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장한 선생님이 1983년에 설립해서 84년에 개교를 하고 91년에 무상으로 헌납을 하셨는데 명신고 출신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더라고요. 사회 졸업생 구칠효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1987년 3월에 입학을 했는데 회장님 그 축사 소개할 때에 2, 3학년 선배님들이 막 갑자기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뭔가 다르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평소 학교로 오실 때에는 15분 버스 종점에서 내려 사부작 학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시기가 로망과 프라이드 이런 차들이 막 선풍적 인기로 끌고 있을 때 있는데 이사님께서 나는 100대의 시내버스와 6대의 스쿨버스가 내 자가용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내 눈치 보지 말고 자가용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영교시와 십교시 하루에 2번 보충 수업을 하고 야자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낮 수업 시간에는 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기조선생님께서 수업을 중단하시고는 학교 교훈이 왜 성실인 줄 아느냐. 여러분이 지금 받는 보충 수업의 절반은 이사장님께서 되고 계신다. 야간에 여러분들이 눈이 상할까봐 진주 시내 학교에서 가장 높은 조도로 형광등을 켜게 하신다. 그리고 양질의 음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음악실에 최고급 전축을 들어 놓으셨다. 이사장님께서 대학을 못 갔지만 여러분들께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라고 안약제를 썰고 약을 다려 모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성실하라는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뿐이다.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어찌 수업 시간에 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그 당시에 참 먹먹했습니다. 예, 정경우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명신고등학교 공립으로 전환된 이후에 바로 부임을 하셨죠. 예. 그 이후에도 이제 명신고를 헌납한 이후에도 선생님의 장학 사업은 계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 지역의 그 교사 생활을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은 무조건 김장하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는 게 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제가 공립 맹신에서 4년째 되는 해에 3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 한 10명 정도한테 네. 뭐 전액 장학금도 네. 주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맹신고등학교에만 준 장학금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예, 예. 그래 아마 다른 학교에도 다 이렇게 찾아가고 해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예. 네. 나도 김장하 선생님 장학생이다. 라고 이제 연락해 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 경상국립대 농화학과 74학번이었던 안기옥 식품유통연구원 부원장, 이분도 김장하 선생님 장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2년도에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었고요. 74년도에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들은 그 민주화 이런 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화 대신에 사회 발전, 서클 활동도 지도교수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5년도에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이런 데모가 있었죠. 데모 이후에 1년 동안 무기징역 받아서 나가 있다가 다시 복학했을 때 이명길 교수께서 저를 김장하 당시 그 한약공 원장에게 소개하면서 장학생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제가 그때 대단히 감시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 네. 저를 기꺼이 이렇게 장학금을 주셨고 김장하 장학금으로 이렇게 대학을 고려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국책연구소에 들어갔었고요. 딸기 신선 유지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김장하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즉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직접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저에게 두면서 꼭 성공해라 격려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진주문화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진주 문화를 찾았어라는 문고를 지금까지 그 총 몇 건 출간했죠? 예, 23건 23건 출간했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이런 어떤 시리즈 문고 출판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주로 어떤 책들이었습니까? 예, 농계부터 진주의 남매 학파까지 23건이 지금 출간이 되었는데 네.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속속들이 읽어봤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일이다. 진주의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정밀하게 속속들이 다룬 책.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 4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동에 4건밖에 나올 수 없는 거는 후원하는 사람이 없은 거죠.
근데 우리 이제 23권이 나온 거는 사실 이제 남성 문화재단이 없었으면 이 책은 나올 수 없었어요. 네. 그래 출판 사업을 저도 이제 해봐서 좀 아는데 보통 그런 책을 한 권 내려면 최소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24권이 나왔다면은 그걸 총 합치면은 그것도 상당히 예. 어마어마한 돈이다. 예. 그죠? 진주 가을문에도 김장하 선생님이 1994년에 지금은 작고하신 그 박노정 선생님과 시인과 함께 만드셨잖아요. 예, 예. 네. 이제 사실 이제 진주 가을문에 이게 저는 참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는 게 작가는 항상 뭐 서울 중심, 서울에서만 나온다 이랬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부순 일이다. 네. 지역에서도 작가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진주 가을문야는 좀 뭐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고 네.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왕성히 하다 보니까 권위도 생긴 거고. 네. 예, 그리고 그 지역 작가 이렇게 해서 소외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또 오히려 더 뛰어나니까. 예. 사실은 이제 박노정 선생이나 김수업 선생 교수 이 두 분 이야기를 꼭 돌아가셨지만 꼭 하고 싶은 거는 네. 이 김장하 선생님 본인 스스로, 네. 예, 김장하 어른 본인 스스로 김수업 교수와 박노정 시인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 어른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편 함께 하고 있습니다.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000여 명의 학비를 대면서도 자신은 그 흔한 자가용 승용차 한 대 없이 낡은 집에서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소위 그 김장하 바이러스라고 하죠.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아는 사례가 있나요? 나너울이라는 이 교사들이 모이는 단체인데 나너울이의 주말 나너울입니다. 예. 한 36명의 회원이 그 매달 네. 만 원씩 내서 우리는 김장하 어른 같이 다 이 재산을 내놓지를 못해도 네. 뜻을 이어받자. 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랬으니까 그죠. 네. 예. 그래도 그 돈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 장학금 주고 독거노인도 돕기도 하고 또 뭐 그 기림상 이런 거 건립하고 할 때 뜻있는 일에 쓰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이제 저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선생님이 항상 그 어떤 행사가 있으면 중간에 안 앉으시잖아요. 네. 구석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네. 아는 PD님이 나는 김장하 선생님처럼 구석에 앉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그런 네, 그거 행동마저 본받고 싶다는 예. 말씀이시죠. 재밌는 이야기네요. 예. 네. 그 진주 명신고등학교에서도 졸업생들이 김장하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작년에 별도의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신고 장학회 구칠효 이사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손을 모아 넉넉히 세상을 떠받치는 그런 장학회를 만들자. 우리 학교의 정신으로 장학회를 만들자. 이름하여 명덕신민 장학회. 우리 모두가 김장하가 되자. 이렇게 하여서 작년 7월 1일에 공식적인 명덕신민 장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숭고한 커피 한 잔의 정신, 한 달에 카페라떼 한 잔을 후배들에게 주는 십시일반 떠받치는 라떼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기부 릴레이 뭉치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떼와 뭉치 이 두 수레바퀴가 저희 명덕신민 장학회를 굴러가게 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그 작년에 남성당 한약방을 문을 닫기까지 60년 세월을 걸어서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는데 강호진 감독이 이제 다큐 촬영 기간 동안 그 길을 이제 계속 잠복해서 찍으셨는데 네네. 그 촬영 감독 입장에서 기억이 남는 뭐 일들이 좀 있나요? 한 번은 그 선생님 출퇴근 장면을 찍는 순간인데 영화에는 안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이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걸어오시면서 조금 사람도 주위에 없었는데 다리의 3분의 2 지점을 지나는 순간 선생님이 다리 난간을 잡고 푹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그때 혹시 왜 그러셨어요? 여쭤보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뒷모습을 찍고 싶었던 이유가 그게 너무 잘 보였어요. 선생님 혼자 묵묵히 걸어오시면서 그 삶의 짐, 그 세상의 짐을 마치 짊어진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 성실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뒷모습에서 너무 슬펐었거든요. 근데 그 주저앉는 장면에서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네. 그게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네. 김장하 어른은 그 눈빛이 네. 굉장히 맑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사슴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옆에 지켜보면 물과 같이 고요하고 이게 편안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게 해줍니다. 네. 네. 뭐 나이 차이도 거의 뭐 저하고 한 20살 차이 나는데 네. 저한테 그냥 거의 붓을 대하듯이 네. 예, 존중하고 예, 이래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사람으로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나. 예. 소탈하시고. 네. 김장하 선생님이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시잖아요. 그 다큐에서도 보면은 어떤 분이 뭐 전화를 해갖고 막 그 선생님한테 막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목소리를 평온을 차분히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선생님 오랫동안 가까이 계셨으니까 화내는 모습 본 적이 있나요? 아, 예. 뭐 화를 내 무섭죠. 아, 그래요? 이제 이번에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네. 회원들이 이제 좀 많이 학대를 위해서 선생님 강좌 하나를 열었으면 좋겠다. 아, 네. 제안을 했죠. 네. 당연히 거절하신 줄 알고 예, 거절하셨는데 그냥 한번 합시다. 이러니까 그냥 막 벼락같이 하려고 선생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알리고 네. 자신을 내세우는 네.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예, 예. 김장하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철학과 사상을 바탕하고 있길래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독서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한학에도 조예가 깊다고 하시는데 예, 일단 그 선생님의 독서 능력이 네. 참 대단하다. 그 맹신도 그 대학에서 나온 구절 네. 딴 거잖아요. 예. 그 중용 대학 같은 이런 한문에도 좀 능통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에 이제 자연스럽게 쓰이는 속담이나 개근 이걸 적재적소에 잘 부르습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주 문화문고 이 책이 안 팔리면 이제 그것도 팔아가지고 이제 책을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네. 돈이 없어 걱정이다. 네. 뭐 이런 이제 그 평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장하 선생님이 그 사돈집 마당 벌어지는데 예. 솔뿌리 걱정하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한다 이런데. 예, 저도 그 사돈집 마당 갈라지는데 그 말을 무슨 뜻인가 싶어갖고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예. 책을 쓸 때. 강호진 감독은 네네. 뭐 선생님한테 글귀를 하나 받으셨다고 하죠. 인지불온 불역군자호라라고 음. 예, 말씀을 해주셨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뭐 화내지 마라 뭐 이런 화내지 않는 게 군자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말인데요. 네.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젊고 아직 한참 현장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를 보고 아마 그거를 느끼셨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그 국장님도 받으셨잖아요. 네. 인부지불온 불역군자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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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저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기소불욕 몰시의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네, 어른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김장하 선생님의 꾸부정하고 느린 걸음이 이 시대 희망의 큰 걸음이자 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장하 이사장이 설립했던 진주 명신고등학교 사회 졸업생 구치료 씨의 말입니다. 한약방을 닫으신다는 소식에 대임시 비슷한 그런 정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대략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나름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학교 그 교훈이었던 그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80평생을 이사장님은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판단과 행동을 할 때는 앞에서 거울로 계시면서 네가 옳으냐고 물어보고 계시고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뒤에서 큰 산으로 계시면서 옳으면 거침없이 하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을 이사장님이셨다는 것이 저희 동료들에게는 큰 복이죠. 이 어른이 드문 세상에 김장하 이사장님을 시대의 어른으로 가슴에 둔다면 좀 세상이 좀 더 화합하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대가 없는 나눔, 간섭 없는 지원,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보시를 실천해온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말입니다.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사회를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